지금부터 테크니컬 머신을 이용한 알파벳과 한글 분류기 만들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제가 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로 분류기 제작 과정, 마지막으로 실행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서 영어 화자 비율은 16.2%, 러시아어 3.3%, 중국어는 14.3%, 한국어는 1%에 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분석했을 때 영어로 된 정보는 60.4%, 두 번째로 많은 언어가 러시아어인데 한참 못 미치는 8.5%, 중국어 1.4%, 한국어는 1%가 채 안 되는 0.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특정 언어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언어의 비대칭은 곧 현대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특정 언어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은 언어 연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코퍼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코퍼스란 말 뭉치, 글의 집합이란 뜻인데요. 코퍼스를 이용한 코퍼스 언어학은 언어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비트 형태로 모아놓은 언어 자료입니다. 현대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의 핵심인데요. 저는 문학 텍스트 등 언어를 연구하는 환경에서도 한글보다 영어를 이용해 분석하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AI도 영어를 위주로 학습해 특정 언어의 편향성을 띠지 않을까 걱정하였고, 이를 통해 알파벳과 한글을 정확히 구별하는 분류기 제작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 영어와 한국어가 아닌 알파벳과 한글로 표기했냐면, 이따 분류기 학습 방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자료가 아니라 글자 이미지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분류기 제작 과정은 먼저 학습시킬 데이터 유형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 전처리를 거쳐 학습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업 때 사용한 페이지인 Teachable 머신에서는 현재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기에 셋 중 어떤 형태를 사용할까 고민하였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가 되게 문자 그리고 소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소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글과 영어를 구별하기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네, 먼저 한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 시간 때 배운 AI 허브 사이트를 들어가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이미지 데이터를 찾던 중에 야외 실제 촬영 한글 이미지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운받아서 보니까 약 700개 가량의 이미지가 있었고, 모두 한글로 된 책 표지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로 제가 구별해 놓은 것은 글씨체, 폰트도 충분히 가독성이 뛰어나고 어떤 그 주변에 다른 그림이나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주황 색깔 세모 표시를 해놓은 것은 글씨체 자체는 가독성이 있으나 그 주변에 불필요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지워야 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빨간 색깔 X 표시는 기본적으로 글씨체가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씨체이고 AI에 학습을 시켰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제 과정에서 저런 X 표시를 쳐놓은 폰트들은 따로 학습시키지 않았고, 저는 세모 표시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잘라서 글씨체만 학습을 시키게끔 편집을 했습니다.
AI 허브에는 한글 이미지만 있었고, 제가 원하던 알파벳 이미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제가 구하기 위해서 제가 사는 근처 도서관과 서점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역시 촬영을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글자 밑에 이미지, 그림이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편집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각각 한글과 알파벳을 각각 100장의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고, 네, 다음과 같이 티처블 머신 페이지에서 한글과 영어를 구별해서 각각 100개의 이미지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 데이터의 10장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두 지금 100% 그리고 99%의 확률로 정확히 구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데이터를 실행했는데요. 역시 10장을 테스트를 했고 10장 모두 100% 아니면 99%의 확률로 정확히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처블 머신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파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로도 또 인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글과 영어 책 몇 권을 실시간 데이터로 인식을 시켜봤습니다. 먼저 한글 책은 88%의 확률로 한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영어책 두 권은 각각 100%와 94%의 확률로 영어라고 맞게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가운데의 원더라는 책인데요. 글씨가 정확히 판독이 안 되는 글씨체인 것 같고 밑에 눈동자의 그림도 같이 인식을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100% 맞게 인식을 했나 좀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기를 만들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까지는 한글이면 한글, 알파벳이면 알파벳 이런 하나의 언어로만 적혀 있었는데요. 과연 하나의 표지에 두 개의 언어가, 두 개의 글자가 같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인식을 할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방문해서 몇 권의 책을 같이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그 찍은 이미지들을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뭐 비슷하게 인식을 했는데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가운데에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한글이 조금 더 많지만 가운데에 저런 저스티스라는 영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도 한글을 95%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글과 알파벳이 동시에 적혀 있는 데이터를 구별하기에는 조금 정확치는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글이나 알파벳을 단독으로 사용한 표지를 인식시켰을 때의 오차 범위는 1% 내외였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제가 실험한 결과는 12%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과 알파벳을 혼용한 표지를 인식시켰을 때는 5%에서 최대 28%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 이미지 구별은 정확하나 혼용 이미지는 그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비율, 오차 표현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